시작합시다. 기체의 압력을 역학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유도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종류의 방법이 있고요. 정육면체를 기준으로 유도하는 방식이 있고요. 다음에 구를 기준으로 유도하는 방식이 있어요. 둘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일단 정육면체를 기준으로 유도하는 방식을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공식의 유도에서는요,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요. 공간에서의 피타고라스의 정리, 공간에서의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알고 계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역학 시간에 배웠었던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 관계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충격량과 운동량 변화량. 충격량은 어떻게 구하죠? 충격량? F 곱하기 델타 T. 오케이? 델타 P는 어떻게 구하고요? M 곱하기 델타 V.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목적이 압력을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힘을 따내겠죠. 힘을 따내가지고 면적으로 싹 나눠버리면 그게 곧 압력이 되겠죠. 이런 식의 이제 관계들을 논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간에서의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공간이니까 직교좌표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축이 몇 개가 나와야 되죠? 3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X축, 이쪽을 Y축, 이쪽을 Z축이라고 표현하는 상태에서 임의의 분자가 속도를 갖는데 임의의 분자가 속도를 갖게 되는데 그 속도의 방향이 공간의 방향이다. 속도의 방향이 공간의 방향이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속도는 어느 방향으로 갔냐면요. 여기서 얘를 향하는 방향으로 가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흰색 벡터를 V벡터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 V벡터는 세 개의 속도 벡터의 합벡터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X방향으로의 속도를 Vx라고 하고요. Y방향으로의 속도를 Vy라고 하고 Z방향으로의 속도를 VZ라고 표현을 하면 Vx, Vy, Vz와 V의 관계는 어떠한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V의 제곱이 Vx의 제곱 플러스 Vy의 제곱 플러스 Vz의 제곱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필기하지 마세요. 시간 드릴게요. 여기까지 질문 없죠? 그리고 우리가 기체의 개별 분자 하나에 대해서 한 개에 대해서 Vx와 Vy와 Vz를 비교하면 Vx, Vy, Vz는 모두 다 다른 값을 갖고 있을 겁니다. 다 다른 값을 가져요. 하나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한 개에 대해서는 Vx와 Vy와 Vz의 크기만 놓고 따졌을 때 그 크기가 절대로 같지 않을 겁니다. 다 똑같은 경우들은 거의 없다라고 판단이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 기체 분자가 충분히 여러 개다. 충분히 많다. 충분히 많다라고 표현을 하면 많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 속도의 제곱의 평균값과 X방향 속도의 평균값, 제곱의 평균값이겠죠. 다음에 Y방향 속도 제곱의 평균값과 Z방향 속도의 평균값을 구하게 되면 평균의 값은 각각의 제곱의 평균의 값의 합이겠죠. 이대로 바로 넘어가도 되잖아요. 여러 개가 있다 치더라도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고요. 충분히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Vx의 제곱바와 Vy의 제곱바와 Vz의 제곱바는 어떻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사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여러 개가 있으면. 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요? 이미 결과가 다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체는 어떠한 방향성을 갖는 사방으로 동등한 방향성을 갖는 유체입니다. 사방으로 압력이 똑같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분히 많은 기체 분자들의 제곱 평균값을 비교하면 X방향으로의 값과 Y방향으로의 값과 Z방향으로의 값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등분배,
등방성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기체 분자 운동의 등방성. X방향으로의 제곱평균값과 Y방향 제곱평균값과 Z방향 제곱평균값은 어떻다.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같아지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을 거다. 같아지는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을 거다. 그것을 우리는 등방성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이것을 다른 형태로는요. 조금 유식하게 에너지 등분배의 법칙이라고도 표현할 거예요. 에너지 등분배의 법칙. 왜 여기 에너지가 붙습니까?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Vx-제곱바, Vy-제곱바, Vz-제곱바인데 여기에다가 2분의 1 질량을 곱해버리면 그게 곧 무엇을 의미하지요? 운동 에너지를 의미하죠. 운동 에너지가 X방향 쪽 성분, Y방향 쪽 성분, Z방향 쪽 성분이 전부 다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에너지의 등분배 관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 등분배의 법칙.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등식이 성립한다면 Vx의 제곱바를 V제곱바의 형태로 표현을 바꿀 수가 있겠죠. 충분히 개수가 많으면 앞에 무엇이 붙어버리면 됩니까? 3분의 1이 붙어버리면 되겠죠. 3분의 1. 이 3분의 1이 어디에 붙어 있었냐면은 저 앞에 붙어 있었죠. 압력은 3분의 1 로 V의 제곱바. 로 V의 제곱바. 로 V의 제곱바. 3분의 1 로 V의 제곱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저 공식 압력이 3분의 1 로 V의 제곱바라고 하는 공식은요. 전체 공간을 가지고 표현한 공식이 아닙니다. 어느 쪽 성분만을 가지고 X쪽 성분만을 가지고 유도해가지고 그 Vx의 제곱바를 이렇게 바꿔버린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유도를 할 때는. 물론 Y방향을 가지고 풀이해도 상관이 없죠. Z방향을 가지고 풀이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다루게 되는 좌표축의 방향은 X냐 마이너스 X냐를 가지고 보통은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형태의 관계식들을 조금 정리를 하세요. 아시겠어요? 유식하게 어떤 법칙이라고도 한다? 에너지 등분배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단 입자의 개수가 어떤 경우에 충분히 많은 경우에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많은 경우만을 다루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이해되세요? 본격적으로 가도 됩니까? 편의상 XYZ축 XYZ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간에 입방체 하나를 가정합니다. 정육면체를 가정하겠습니다. 정육면체. 얘가 뭐예요?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는 편의상 L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공식을 유도했을 때 L값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죠. 뭐 L이라고 해도 되고 A라고 해도 되고 P라고 해도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면이 몇 개가 나오지요? 면이 6개가 나오지요. 정육면체니까. 하지만 그 면이 6개가 나온다고 해서 각각의 면에 대한 압력을 다 따로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요? 기체의 성질. 사방으로 동등한 압력이 작용하니까. 그래서 이 면 하나를 우리가 가지고 기체의 압력을 유도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 면. 이 면의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이 면의 면적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요? L제곱이죠. 맞습니까? 면적은 왜 구해놓고 시작해야 됩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힘입니까? 압력입니까? 압력이지요. 압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 면이 받는 힘을 무엇으로 나눠주시면 됩니까? 단면적으로 나눠주시면 되니까. 아시겠어요? 그래놓고 얘를 정사형시켜버립니다. Z축에서 바라보는 형태로 정사형시켜버리면 이걸 X축이라고 표현을 하고 요놈을 Y축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나오는 방향으로 Z축을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이 입방체는 이제 정사각형의 형태로 투영이 될 겁니다. 정사각형의 형태로. 오케이? 여기에 면 하나, 여기에 면 하나, 여기에 면 하나, 여기에 면 하나, 여기에 면 2개. 이해되시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이 면에 대한 압력의 패턴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 공간상에서 임의의 속도 방향을 갖고 있는 입자 하나를 가정을 할 텐데 입자의 개별 질량을 MP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개별 입자의 질량을 MP라고 합시다. 다시 한번 개별 입자의 질량을 MP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봉입된 이 부피 속에는 입자가 N개가 봉입되어 있다고 표현을 할게요. 입자 몇 개?
n개를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입자 n개는 차지하고요. 개별 분자에 대한 얘기들을 먼저 논하게 될 텐데 개별 분자라고 하는 게 공간을 통해서 속도의 성분을 갖고 있겠죠. 그 중에서 나는 Vx의 성분만을 따지고 볼 겁니다. Vx의 성분만을 따져볼 겁니다. 일단은 개별 분자에 대해서. 아시겠어요? 개별 분자의 Vx 성분입니다. 그러면 이 개별 분자가 이 빨간색 면에 앞으로 충돌을 하게 될 텐데 이 충돌은 이상기체를 가정했을 때는 탄성 충돌로 가정하시면 돼요. 탄성 충돌. 반발계수 얼마짜리? 반발계수 1짜리. 그래서 한 번 충돌을 했을 때 이 입자가 되튕겨 나오는 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되지요? Vx 그대로일 겁니다. 한 번 충돌했을 때. 몇 번 충돌했을 때? 한 번 충돌했을 때. 한 번. 입자 몇 개가? 한 개가. 이해되세요? 그때 이 입자가 받게 되는 충격량의 크기를 힘 곱하기 시간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 힘 곱하기 시간의 값은 어떠한 형태로 표현이 됩니까? EmVx의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전부 다 크기만 다루고 있는 겁니다. 방향 다 빼버리고요. 크기만 다뤄도 됩니다. 오케이? 방향은 알고 있어요. 이 벽은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이 벽은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크기만 따지자고요. 이해됩니까? 자, 그 상태에서 델타 T를 구해볼 겁니다. 이 델타 T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한 번 충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합시다. 한 번 충돌하는 데 걸리는 시간. 오케이? 한 번 충돌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러면 입자가 한 번 충돌을 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은 일단 시간이니까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시간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됩니다.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게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속력은요. 얼마입니까? Vx죠? 충돌 하나, 충돌 전이나 충돌 후나 크기는 Vx입니다. 한 번 충돌하기 위해서 이동해야 될 거리 얼마입니까? 2L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선생님 보세요. 여기 있던 놈이 2L을 운동하면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충돌이 몇 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2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맞습니다. 충돌은 2번입니다. 하지만 그 2번 중에 한 번만이 유효 충돌입니다. 빨간색 이 면과의 충돌은 한 번만입니다. 제자리에 올 때까지 2L의 거리를 운동을 했고 2L의 거리를 운동해야지만 이 빨간색 면과 몇 번의 유효 충돌? 한 번의 유효 충돌을 하게 되죠. 압력을 만드는, 즉 힘을 만드는 유효 충돌을 한 번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가장 쉬운 유도법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유도법들은 약간 달라요. 책에 나와 있는 유도법도 약간 다른데 가장 쉬운 걸 먼저 설명을 드리겠다고요. 자, 그러면 이 입자가 한 개가 한 번 충돌하는데 이 면이 받게 되는 힘의 값은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죠? 힘의 값, 개별 입자 한 개에 의한 한 번 충돌해서 받게 되는 힘의 값은 그대로 이항하시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EmVx에다가 무엇을 곱해주시면 됩니까? 2L분의 Vx를 곱해주시면 되고 2는 약분되고 결과의 값은요. M 곱하기 L분의 Vx의 제곱이 나오겠네요. L분의 M의 Vx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게 바로 입자 한 개가 만들어내는 힘의 값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잠깐 끊고 갈게요. 여기까지 딱 해놓고요. 여기 지금 MP가 빠졌죠? P가 빠져도 그냥 이해하세요. 첨자를 계속 붙여가는 것은 어려우니까 지금서부터 M은 개별 분자의 질량이다. 이렇게 그냥 가정을 할게요. 오케이? 실제로 저 빨간색 벽이 이만큼의 힘만 받을까요? 아니죠. 왜요? 입자가 몇 개 있으니까. N개가 있으니까. 이제 전체 힘을 구할 겁니다. 전체 힘을. 그래서 이 힘이 지금서부터는 한 개가 아닙니다. 한 개가 아니죠. 한 개가 아니고 몇 개가 되는 겁니까? 몇 개? N개가 되는 것이죠. N개가. 참,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한 번이 아닙니다. 네, 한 번이 아니고요. 델타 t초 동안 이렇게 되겠죠. 델타 t초 동안에. 오케이? 그래서 n개가 되면 그 n개의 힘에 의한 알짜 힘의 값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 n 곱해버리면 되잖아요. 한 개가 이만큼이니까. n개면 n 곱해버리면 되잖아요. 오케이? 곱해보세요. L분의 m에다가 n을 곱해주시고 중요한 게 그냥 vx의 제곱이 아닙니다. n개니까 bar을 붙여주셔야 돼요. 이때 bar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평균값 들어가야 돼요. 질문? 없죠? 이거 왜 구했죠? 압력 구하려고요. 압력. 그러면 압력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나요? 압력은 단면적 분의 그 x방향으로의 알짜 힘의 값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할 것이고 이 단면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단면적이 L제곱이지요. 그러면 이 값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L 세제곱 분의 n 곱하기 m 곱하기 vx의 제곱 바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에너지 등분배의 법칙이 들어갑니다. vx제곱바는 x축 방향만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니까 실제로 v제곱바의 형태로 표현을 바꾸기 위해서 vx제곱바는 무엇으로 바꿔주셔야 되죠? 3분의 1 v제곱 바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체가 받게 되는 이 압력의 값은 3분의 1의 L의 세제곱 분의 N의 M의 V제곱 바의 형태로 표현이 될 것이며 L 세제곱은 저 정육면체의 무엇에 해당합니까? 부피이고요. 이건 개별 분자의 질량이고 거기에 입자의 개수를 곱해버리면 기체 전체의 질량이 나오겠죠. 기체의 부피분의 기체의 질량 줄이면 밀도죠. 로우. 그래서 결론이 나오지요. 이 압력의 값이 어떻게 구해진다? 3분의 1의 로우의 V제곱 바의 형태로 구해진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게 정육면체를 가지고 기체의 압력 3분의 1 로우 V의 제곱바를 표현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질문! 없죠? 줘도 되죠? 안 되나요? 시간 좀 드려볼까요? 그냥 카메라로 찍으세요. 찍었다가 뭐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시든지. 그냥 지울게요. 아 잠깐만 다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 놈을 선생님이 지금 가장 쉽고 빠른 방법으로 유도를 해드렸는데요. 책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유도를 한번 다시 해보자고요. 약간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방식으로 유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어쨌든 결론은 알고 있지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기체 압력은 3분의 1 로우 V의 제곱바다. 이게 결론이고요. 책을 잠깐 보세요. 339페이지를 보세요. 자, 분자 운동과 기체의 성질입니다. 1번에 보시면 기체 분자의 개수 나와 있죠? 오케이. 거기 아보가드로스의 관점이 나와 있어요. 아보가드로스가 무엇입니까? 6 곱하기 10의 23승계. 어떻게 표기하지요? NA라고 표현합니다. 화학시간은 어떻게 표기하지요? N0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N0 혹은 NA입니다. 그래서 NA는 아보가드로의 수다. 그래서 아보가드로의 수다. 다음 2번입니다. 분자의 운동. 분자의 운동을 열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자가 운동한다는 얘기는요. V가 있다는 얘기죠. V는 무엇 때문에 생깁니까? 결론은 우리 알고 있잖아요. 개별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되지요? 2분의 3 NA분의 RT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 속도가 있다는 얘기고 속도가 있다는 얘기는 절대 온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온도 때문에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오케이? 그 온도는 무엇을 정량화한 값이지요? 열의 많고 적음을 정량화한 값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운동을 열운동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온도를 올리면 활발해지고 평균 속도는 빨라집니다. 밑줄 평균 속도.
평균 속도가 빨라집니다. 평균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평균 속도를 V라고 표현했을 때 이 V의 값은 이렇게 표현돼야 됩니다. 루트의 V제곱 바의 형태로 표현돼야 돼요. 이게 제곱 평균 속도잖아요. 제곱의 평균값. 거기에 무엇을 또 씌워주셔야 됩니까? 루트 값을 또 씌워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평균 속도가 되는 거예요. 평균 속도. 그래서 평균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당연한 얘기고요. 기체 압력 보세요. 그림 19번. 기체 분자의 운동. XY, Z축 보여요? V 벡터 보여요? 이 V 벡터는 방향성이 X도 아니고 Y도 아니고 Z도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공간에서의 벡터의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체계 관점에서 다시 한번 공식 유도를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은 그림을 이렇게 그려버리자고요. 그림 이렇게 그려도 되겠죠? 한 변의 길이가 얼마짜리다? 한 변의 길이가 L짜리다. 얘도 L이다. 이 L은 무엇을 구하기 위함입니까? 면적을 구하기 위함이고요. 이 L은요. 충돌의 횟수. 오케이? 충돌의 시간 따위를 구하기 위한 그러한 왕복거리를 구하기 위한 그러한 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포인트 있죠? L 가지고 풉니까? 2L을 가지고 풉니까? 2L을 가지고 풉니다. 2L을 가지고. 이해되시죠? 페이지를 넘겨봅니다. 340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무엇이 나와요? 성분 나오죠? Vx, Vy, Vz. 자, 보세요. Vx, Vy, Vz는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크기가 전부 다 다르다. 왜? 개별 입자에 한해서는 다 다르다. 개별 입자에 대해서는 다 다르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탄성 충돌을 한다. 동그라미 치시고. 탄성 충돌한다. 운동량 변화량 나왔다. 그리고 A면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 면을 A면이라고 표현한 상태에서 책에서 보시면 A면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따졌습니다. 크기 어떻게 구하면 되지요? 2m의 Vx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책을 아주 심플하게 지금 정리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분자 몇 개? 분자 몇 개? 한 개가 몇 번에 충돌할 때? 한 번에 충돌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다음에 책에서는 약간 다른 개념을 지금 가정하고 있어요. 시간 t 동안에 한 개의 분자가 A번에 충돌하는 횟수 별표. t 동안에 충돌하는 횟수. t초 동안에 충돌하는 횟수. 이게 지금 한 번의 충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조금 어려운 개념입니다. 보세요. 델타 t초 동안에 A면에 충돌하는 횟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델타 t초 동안의 이동 거리를 1회 충돌하기 위한 충돌 소요 거리로 나눠버리시면 돼요.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델타 t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1회 충돌 소요 거리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그게 델타 t초 동안의 충돌의 횟수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 보세요. 숫자로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2m 이동하면 한 번 충돌해요. 몇 미터? 2m 이동하면 몇 번 충돌해요? 한 번. 그렇게 내가 10m 이동했어요. 몇 번 충돌했죠? 5번 충돌했죠. 전체 이동 거리를 한 번 충돌하기 위해서 이동해야 할 거리로 나누시면 그게 바로 충돌 횟수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델타 t초 동안의 x축 방향으로의 이동 거리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고요? vx 곱하기 델타 t로 구하시면 되고요. 한 번 충돌하기 위해서 이동해야 되는 거리는 L입니까? 2L입니까? 2L입니다. 이게 포인트죠. 2L만큼 이동하면 한 번 충돌한다. 맞아요? 오케이? 그럼 갑시다. 선생님 보세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F 곱하기 델타 T라고 쓰겠습니다. 충격량이니까. 맞아요? 델타 T초 동안의 충격량입니다. 맞습니까? 이건 한 개가 한 번 충돌할 때의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EM에다가 Vx를 놔두고 여기에 무엇을 곱해주셔야 되죠? 충돌의 횟수를 곱해주셔야 되죠. 한 번 충돌할 때 이만큼이니까 델타 t초 동안에는요. 이게 한 번이 아니고 2L분의 Vx 델타 t초라고 하는 이 값을 충돌 횟수를 곱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델타 t초 동안의 충격량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한 번 충돌할 때 충격량에다가 델타 t초 동안에 무엇을 곱해주셔야 되죠? 충돌의 횟수를 곱해주셔야 되죠. 그렇잖아요. 선생님은 이걸 좀 간단하게 간다. 그래놓고 여기 그냥 이거 지워버리고 여기다 뭘 썼어요? 얘 역수를 썼잖아요. 아 생각해봐요. 델타 t 약분되거든요. 내가 아까 델타 t 자리에다 뭘 집어넣었어요? vx분의 2를 집어넣었잖아요. 시간을 구해가지고 집어넣었잖아요. 똑같은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으면 뭐 그 다음부터는 룰루랄라 하면 되죠. 약분 F는 어떻게 구해진다? L분의 M의 Vx의 제곱이다. 아직까지는 개별 분자가 한 개니까. 이것을 어떻게 갖고 갔나요? 기체 전체로 갖고 갔지요. F 네트 어떻게 구하면 되지요? N 곱해주면 되지요. 오케이. L 놔두고 M 놔두고 Vx의 제곱 위에다가 바만 씌워주면 되죠. 여러 개니까 이제 평균으로. 맞습니까? 그 다음으로 어떻게 갖고 가시면 됩니까? 압력 갖고 가시면 되죠. 그 다음으로 에너지 등분배의 관계식. 그래서 얘를 가지고 압력을 한번 구해보시면 압력은 어떻게 표현되지요? L 세제곱분의 N의 M의 Vx의 제곱 바가 될 것이고 이 값을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요? 3분의 1의 L의 세제곱분의 N의 M의 V 제곱 바의 형태로 표현을 바꿔도 되겠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만 넘어갈 수 있으면 나머지는 쉬워요. 책을 잠깐 보세요. 340페이지. 그 포인트는 얘입니다. 한 개의 분자가 A면에 충돌하는 횟수. 동그라미 치세요. 한 개의 분자가 A면에 충돌하는 횟수. 시간 얼마 동안에? 시간 t 동안에. 쌤 봐요. 충돌하는 횟수 어떻게 구해요? t 동안 이동거리 얼마? t 동안 이동거리 vxt. t 동안의 이동거리 vxt. 오케이? 그것을 무엇으로 나누시면 돼요? 한 번 충돌을 위해서 이동해야 될 거리 2L로 나누시면 돼요. 동그라미 치세요. 일단 암기하세요. 충격량의 크기는 충격량의 크기 물어봤죠? 그래서 바로 충돌 횟수 곱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L분의 M의 Vx 제곱의 T. 다음 평균 힘을 스몰 f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러면 T는 소구가 되고요. L분의 MVx 제곱. 다음 제곱의 평균값을 Vx 제곱 바 모든 기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N을 곱해주고요. L분의 NM의 Vx 제곱 바. 다음에 n개 분자의 평균의 값을 이렇게 표현하면 피타고라스가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기체는 모든 방향에 동등하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근사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제곱의 값은 Vx 제곱바는 3분의 1 V의 제곱바가 될 것이고 A면이 받는 힘 F는 엄청난 오타가 있어요. 엄청난 오타가 있어요. 어떤 오타가 있습니까? 이게 V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아니 보세요. L분의 NM 곱하기 3분의 V제곱 반대 는 들어가면서 갑자기 L이 무엇으로 바뀌었나요? V로 바뀌었죠. V가 아니에요. L입니다. L로 고쳐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요? 자, 오타를 수정하겠습니다. 오타 한번 볼게요. F의 값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L분의 N의 M에 곱하기 3분의 V제곱바지요. 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Vx 제곱바가 바뀐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값을 정리하면 3L분의 N의 M의 V제곱바의 형태로 바뀌어야 되죠. 책에 보시면은 이게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V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옆에 보면 친절하게 뭐라고 써놨어요? V는 기체의 부피다. 삭제하세요. 어쩌라고요? 부피가 없는데. 이게 왜 오타가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오타가 역사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재미난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이 이해하기 쉬운 물리 원서를 번역하면서 생기게 된 문제인데요. 원서에 보면은 요놈 밑에 그래서 이게 결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압력의 값이 3V분의 N의 M의 V제곱 바다. 그래 놓고 괄호 V는 기체의 부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개가 동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번역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바뀌어 버렸냐면은 이렇게 바뀌어 버렸죠.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게 대충 보면 비슷비슷하잖아요. 얘를 여기다 집어넣었다고요. 얘까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개가 지금 짬뽕 되어가지고 오타가 생겼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고요. 공식 다 암기되죠? 이해됩니까? 정리하실 수 있겠어요? 지워도 되죠? 왜? 노트 필기할 것 같으면은요 책을 그대로 베껴 쓰세요. 책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죠? 여러 번 써보십시오. 일부러 선생님이 필기를 시키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이제 혼자 생각해 가면서요 필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서부터는 구체를 기준으로 유도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구를 기준으로 유도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유도법은 동일합니다. 이 부분과 동일한 형태의 유도법인데요. 에너지 등분배 법칙을 쓰지 않아도 되고요. 구체에 대한 유도법은 책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약속을 좀 드릴게요. 이건 필기할 시간을 정말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수업 끝나면 쉬는 시간에 필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건 뭐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요. 선생님이 좀 시간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펜 전부 놓으시고요. 이제 구체를 기준으로 3분의 1 로브의 제곱바의 역학적 유도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하게 설명드릴게요. 잘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유도의 방식을 한번 봅시다. 유도의 방식은 분자 몇 개가? 한 개가. 한 번 충돌할 때의 운동량 변화량을 구하시고. 오케이? 다음으로 우리가 판단하셔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델타 t초 동안에 충돌의 횟수를 구하시고. 맞습니까? 오케이? 이것을 이용해서 한 개가 만들어내는 충격력을 해당 운동량 변화량에다가 충돌의 횟수를 곱해가지고 구하시면 되죠. 델타 t초 동안의 횟수를 곱해가지고. 이게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유도 방식이었잖아요. 맞습니까? 아닌가요? 맞지요? 그 상태에서 이 스몰 f를 무엇으로 바꿔갑니까? 라지 f로 바꿔가지요. 왜요? 한 개가 아니고 n개가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 상태에서 얘를 무엇으로 바꿔갑니까? 압력으로 바꿔가지요. 무엇으로 나눠서? 단면적으로 나눠서. 이 흐름 5개를 가지고 구체에서의 3분의 1 로브의 제곱바를 유도해 드리겠습니다. 생각하십시오. 이해하란 얘기는 아닙니다. 생각하란 얘기입니다. 생각과 이해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지 않나요? 잘생기면 성공한다. 저자가 그렇게 썼어요. 믿어야죠. 아, 잘생기면 성공하는구나.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잘생기면 성공한다. 이유 달지 말고 왜 잘생겨야 성공하는지 뭐 이런 거 이유 달 필요가 없어요. 못생겨도 성공하는데 그렇게 읽다 보면 책은 읽을 필요가 없어요. 맞나요? 좀 대답하시면서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대답하세요. 아시겠어요? 자, 이대로 한번 유도해 볼 건데요. 구체 하나를 그릴게요. 구체. 반지름이 얼마짜리인 구체냐면은 반지름이 R짜리인 구체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구체 속에 입자가 N개가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N개.
그런데 n개가 갖고 있는 속도의 방향은 다 제각각이지요. 맞아요? 그중 딱 하나의 입자의 운동 상태를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 겁니다. 하나의 입자의 속도의 값이 임의의 방향으로 v만큼이다. 그러면 저 v라고 하는 벡터, 선이 만들어내는 면을 쪼개낼 수 있겠죠. 그걸 기준면이라고 하자고요.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요놈이 이제 이 기체의, 요 지금 구체의 요 벽면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충돌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오케이? 충돌하는 상황. 그때 이 면에 대해서 법선을 내리면 그 법선은 항상 어디를 통과하게 되죠? 중심을 통과합니다. 그렇겠지요? 그리고 이 입자가 이러한 속도 성분을 갖고 충돌은 하는데, 오케이? 그때의 유각을 우리는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어요? 입사각 세타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법선에 대한 사선이 만들어내는 각도. 맞습니까? 그리고 이 속도 벡터를 이렇게 벡터분해할 수가 있겠지요. 요놈과 요놈이 만드는 이 사이각 역시 얼마이니까? 세타 A니까. 그러면 이 속도 성분 얼마 나와요? V의 코사인 세타를 곱한 값. 이 속도 성분은 V의 사인 세타를 곱한 값인데 이 V 사인 세타는 충격과는 무관한 무효한 값이죠. 칠판을 이렇게 때리는 속도 벡터니까. 이렇게. 칠판이 힘을 받나요? 안 받거든요. 맞죠? 내가 얘를 비스듬하게 때렸을 때 이 힘은 어느 방향 속도 때문에 받게 되냐면 이쪽 방향 속도 때문에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쪽 방향 속도는 충격을 주지를 못한다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때 우리는 유효한 속도의 값을 V 코사인 세타로 선택을 합니다. 갑니다. 입자 몇 개가 한 개가 한 번 충돌할 때 운동량의 변화량은 2배의 m의 v의 코사인 세타가 나오겠죠. 크기만 따지면. 물론 입자가 받는 충격량의 방향은 되튕기는 방향일 것이고 이 벽면이 받는 힘의 방향은 밀어내는 방향이 되겠죠. 바깥쪽 방향. 아시겠어요? 맞나요? 맞아요. 그럼 바로 갈게요. 이 한 개가 힘을 F만큼 줍니다. 델타 T초 동안에. 델타 T초 동안에 충돌이 한 번만 일어나겠습니까? 델타 T초 동안에 충돌이 한 번만 일어날까요? 아니지요. 여기에 무엇을 곱해야 됩니까? 그 델타 T초 동안에 무엇을 충돌의 횟수를 곱해야 됩니다. 델타 T초 동안의 충돌 횟수 구하는 방법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델타 T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 얼마? V 곱하기 델타 T를 무엇으로 나누면 됩니까? 한 번 충돌하기 위해서 이동해야 할 거리로 나누시면 됩니다. 한 번 충돌하기 위해서 이동해야 될 거리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 나와야 됩니까? 이등변 삼각형 나와야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 여기서 충돌 한 번 하고 여기서 충돌하면 충돌이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한 번입니다.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왔을 때 한 번 충돌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기 있던 놈이 여기까지 가는 거랑 이동거리가 똑같이 나와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다고요. 한 번 충돌이라고요. 그러면 한 번 충돌을 위해서 이동해야 할 거리는 이 반지름이 R이니까 이 길이가 얼마가 나오고요. 이게 세타, 이게 90도면 이 길이가 얼마가 나와요? R 코사인 세타 나오죠. 그러면 몇 배? 2배를 가야 됩니다. 2배의 R 코사인 세타의 거리를 가야지만 한 번 충돌합니다.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암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답하세요. 좋아요. 이 약분되죠? 약분됩니까? 좋아요. 약분되죠? 이쁘죠? 그래서 한 개가 이 입자 한 개가 이 벽면에 주게 되는 힘, 충격력 F의 값은 분모는 R 나오고요. 분자는요. M의 V의 제곱이 남는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입자가 몇 개 있어요? n개가 있지요. n개 전체에 의한 힘은 r분의 n의 m의 v의 제곱 바지요. 바 붙어야 되죠. 바 평균. 맞습니까?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구할 거냐면 압력을 구할 겁니다. 구의 표면적. 구의 표면적. 누구냐? 3분에 나온 놈 누구냐? 방법이 없다. 그건 때려야 된다. 표면적. 4파이 r 제곱. 세제곱. 니네 이거 맞냐? 번분수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분모가 4 파이 r의 세제곱 분의 n의 m의 v의 제곱 빠지요. 맞아요? 네. 요 놈을 이렇게 갖고 갑니다. n의 m의 v제곱 반은 그대로 두고요. 여기 4파이 r의 세제곱을 3분의 4파이 r의 세제곱으로 바꾸기 위해서 3을 곱해줘야 되거든요. 곱해주고 나눠주면 이게 뭐예요? 부피죠, 부피. 구의 부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이 P값은 에너지 등분배 법칙을 쓰지 않아도 3 곱하기 라지 V분의 N의 M의 V제곱 바의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에너지의 등분배 법칙을 쓰질 않았습니다. 맞아요? 이게 뭡니까? 로우입니다. 3분의 1 로우 V의 제곱바. 얘는 등분배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쓰질 않았고요. 각각의 속도를 기준 벡터로 놓고 그냥 쭉 유도해버린 방법이 바로 이렇게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각각 나오죠, 각각. 입방체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각각 나옵니다. 그게 8면체여도 각각 나오고 또 16면체여도 각각 나오고 24면체여도 각각 나오고 68면체여도 각각 나옵니다. 일반화 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한번 기체의 압력은 항상 어떤 방향으로? 사방으로. 어떻게? 동일하게 작용한다.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340페이지까지를 정리를 했고요. 341페이지에 보시면 분자 운동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분자의 운동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뭐 별다른 얘기가 아니죠.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341페이지 예제를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예제를 숙제로 드리고요. 다음에 숙제를 몇 개 더 드려볼까요? 354페이지를 펴시겠어요? 354페이지. 1번 보세요. 1번. 노트 필기하실 필요가 없겠죠? 이 문제를 푸시면은요, 그냥 공식 유도가 그대로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괄호 채워놓다 보면 나올 겁니다. 다음에 2번 문제 숙제입니다. 2번 문제 숙제. 354페이지 2번 문제 숙제. 그래서 예제와 문제 2개를 숙제로 드렸으니까 다음 시간까지 풀어오시면 다음 시간 초반에 문제풀이 해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